인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영국 제국이라는 여기는 수탈의 대상인지 아니면 근대화를 시켜준 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잘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학계에서 근대화론하고 수탈론하고 두 개가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인도는 막시스트들을 제외하고는 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이 볼 때도 일방적으로 수탈만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상당한 법으로 의한 통치를 했고 자기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예, 그게 예. 법에 의한 통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인도와 관련돼서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지금 1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적어가지고 한번 오늘 다 몰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오늘은 제 궁금증을 교수님께 여쭤보고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참 1년 넘게.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 먼저 감사 인사 말씀 좀 벌써 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교수가 된 지 지금 34년, 35년째인데 책도 뭐 많이 썼습니다. 뭐 어줍지 않은 책이지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제 그 학자로서의 작은 소망이 인도라는 나라를 제대로 좀 알렸으면 하는 게 이제 소망이었는데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 전에도 왜 인도를 이렇게 이해하는가, 왜곡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과제가 팩트는 많이 알려졌는데 인도를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서 고민하던 차에 최 박사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1년 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최 박사님 가지고 계시는 의문을 주로 저희가 1년 넘게 했던 인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사람들은 어떻고 국가는 어떤 국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치는 어떻고 힌두교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나중에 이제 국제관계까지 이러이러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물론 고대사부터 뭐 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근대사부터 네. 이걸 들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해가 저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와 관련돼서 제일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하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인도라는 나라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영국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막 얽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항상 드는 생각은 왜 영국은 처음에 국가가 아니고 동인도 회사라는 어떻게 참 그 회사라는 표현도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이 결국은 인수한 뭐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국가가 동인도 회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직접 통치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왜 영국 국가가 아니고 동인도 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인도를 지배하는 어떤 형태로 됐는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리티시 엠파이어 영국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물어보면 영국 제국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해서 할 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실력,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대항해 시대가 이제 일어나고 난 이후에 뭐 무역을 하려고 이제 아주 막 난리가 났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무역을 해야만 국부가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무역을 했던 이제 그런 시대인데 예. 개인이 회사가 이제 무역을 했고 인도는 누구든지 most welcome.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 말리지 않는다. 말리지 그것은 않는다. 고대에서부터 그랬거든요.
고대에서부터 페르시아가 이란에서도 건너오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건너오고 중국에서도 건너고 중국에서도 건너오고 해서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행정망을 가진 제국이 형성될 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 아주 나라들이 지역만 특히 남부에 많이 있어서 그 나라들은 외부에서 장사를 하러 들어오면 전부 다 환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기본 룰만 지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가 대 국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국가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나 네. 바로 옆에서 자기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말고는 누구하고 아랍 사람들이 오든 중국 낯선 사람이 사람이 와도 오든 뭐 낯선 사람이 아무런 그런 그 걸림낌이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시마나 일본 본토에서 이렇게 우리 저 부산 삼포로 건너와서 장사 좀 하자 그러면 문 열어주는 거거든요. 저쪽에 여진족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또 조공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옛날 근대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종류의 무역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인도 회사가 1600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1600년에 네. 차터를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특허장을 만들어 줘서 특혜를 이제 베풀어 준 거죠. 예, 원래는. 네가 국가를 대신해서 니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다. 예,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회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징세권. 세금을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네. 그 회사한테 줘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중세에 있었던 인도 사람들로서는 진짜 개념이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군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줘요.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 예, 공무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만들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완전히 국가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거의 그러니까 국가 대신에 일을 전쟁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전쟁도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국가인지 네. 회사인데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동인도 회사가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동인도 회사는 알아서 일을 다 하고 결국 끝나서 다 정산해서 자 얼마 이제 우리가 거둔 거 중에서 국가에 처음에 납부하기로 했던 금액 얼마 있으니까 이거 드립니다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건지 사실 요 관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1757년에 이제 플라스 전투로 해서 벵갈이라고 하는 그 나라. 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독립국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갈 제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갈 제국이 파견한 지방의 이제 디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무갈 제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어떤 사람, 네네. 그 사람은 자기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동인도 회사한테 뺏긴 거거든요. 그게 이제 1757년 플라스 전투를 하고 한 15년 정도 있다가 그걸 뺏기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동인도 회사가 소위 영어로는 플란더라고 이제 쓰죠. 엄청나게 그걸 이제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를 벵갈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가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누가 그랬겠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 돈으로 엄청난 부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있었던 경쟁자들이 이제 소위 영국의 의회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그거 다 니네 회사 주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데 그거 아니지 않나요? 나눠 먹기만 하는데 막 상상으로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리티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조선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합방이 아니기 때문에 합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따로 로를 액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너무 많이 뜯어먹는다라고 다른 경쟁자들이 항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하니까 영국 정부가 들어가서 총독도라고 소위 이제 액트를 만들죠. 네네. 인도 통치법. 인도 통치법이라고 네, 보통 인도 번역되는. 통칭해서 인도 통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이제 총독을 두기 시작. 총독을 파견해서. 1772년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가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시점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예. 식민 지배를 하는 주체와 객체가 네.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동인도 회사가 절반, 총독은 이제 국가 파견한 관리니까. 사람이니까. 예. 예. 국가가 절반. 절반. 그다음에 객체는 벵갈 프레시던시만 있는 벵갈 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각각의 독립국으로 보면 독립국, 혹은 무갈로 보면 무갈. 그러니까 예. 처음에 벵갈에 원래 동인도 회사가 갔다가 예. 여기에 이제 국가가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총독을 파견을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반반 정도씩 되는 예, 이제 이런 예, 개념이고 벵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는 인도. 다 그냥 예. 원래 붙어 있던 그 예. 인도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이제 뜯은 세금과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네. 군대를 만들죠. 네네.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00년에 하이드라바드에서 복속시키고 그다음에 넘어서 마이소르를 이제 데칸을 마이소르를 이제 복속시키고 해가 조금씩 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쪽 남부를 계속해서 가면 네. 뭐 절반을 먹었다면 나머지는 아직 인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민 지배에 들어갔느냐 아니냐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원래 딱 있다가 이게 싹 복속된 게 아니고 네,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그걸 다양한 형태로 어떻든 간에 뭐 누군 말 잘 들으면은 그냥 세금만 내 아니면 어떨 때는 직접 통치를 해 막 예, 이게 예. 그때마다 막 다르다 보니까 언제 딱 식민지가 됐냐 이렇게 네.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네.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는 언제 시작하는가? 그렇죠. 라고 말을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면 예. 하나로 답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끝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예, 끝나는 시기는 정해져 딱 있는데 정해져 시작은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 페이스마다 다르다. 꼭 인도 지금 저 투표하듯이 네.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6, 7 같이 페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가 이제 너무 크니까 저거 죽여 해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1857년에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 계시는 이제 세포의 예. 항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용어는 좀 잘못됐는데 일단 뭐 편의상 세포의 항쟁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항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봉기를 해서 가장 큰 불만이 동인도 회사 관리들의 탐욕, 학정 뭐 이런 거죠. 학정,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무시, 문화에 대한 무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 기름이 어떻고 돼지 기름이 어떻고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뜯어가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언제는 안 뜯어갔냐. 맨날 뜯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라는 개념도 없고 민족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해서 동인도 회사 관리들 특히 여성 그 안주인들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폭발을 하거든요. 되게 감정적인 게 섞여 있었군요. 그게 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이 이참에 요거 애매한 상태를 정리하자 이제. 정리하자. 그러니까 1757년부터 1857년까지 1858년이니까 102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사이는 영토를 확장을 하는 시기고 점점 더 많은 이제 그 식민 직접 통치를 하면서 또 간접 통치를 하는 네. 말 잘 듣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예, 그러니까 국권을 뺏지 않고 네. 네가 계속 왕해라. 왕해라. 예. 예. 자, 그렇게 되기에는 영국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근대화가 있다. 예, 그래서 수탈을 해 가면 그 수탈에 대해서 인도의 국민들이 뭐 국민이라고 할지 뭐 백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게 불만 없다. 크게 불만 없다. 예. 다만 불만이 큰 사람들은 토지를 완전히 다 뺏기는 대지주. 대지주에서도 아주 큰 거의 국왕 왕 수준의 네. 이제 봉건 지주들이 큰 불만이 있고 어차피 밑에 있는 일반 어차피 국민들은 다, 뭐 예. 여기 뜯기나 저기 뜯기나 그래, 똑같은 별로, 거기 때문에 별로 불만 없다. 차이가 없다. 저 사람들한테 우리는 근대화를 보여주면 더 많은 지지를 얻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인도의 영국과의 관계 혹은 인도 국가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하고 근본적으로 인도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가까울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동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대화에 예. 대해서. 근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이 가지고 온 근대화는 노땡큐고, 그건 뭐 그냥 넌 나가라라고 하는 건데 네. 아무리 영국이 심하게 뜯어가도 그래도 우리는 근대화가 있다. 영국의 영향으로 어떻든 근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 니들 근대화 안 할래? 예, 그럼 우리 근대화 해야 되지 않냐? 이 발전된 문물, 뭐 예. 문명, 뭐 이런 거 예. 안 할 거냐 물어봤을 때 하긴 해야 될 텐데. 예, 생각이 근데 드니까. 그게 크기 때문에 이제 영국 사람들은 크게 봐서 동인도 회사 때부터 네. 마지막 떠날 때까지 네. 그 아주 일관된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이중구조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구조 통치. 예, 그게 뭐냐면 책임은 주고 책임은 주고. 권한은 안 주고. 일 터지면 너 책임이고. 네 책임이고 예. 권한은 안 줘. 권한은 안 줘. 그 말은 뭐냐면 조금씩 지금 말로 하면 지방자치 비슷하게 하위 관리들이나 네. 별것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요.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900년 넘어가서 생기는 일이지만 인도가 국제연맹, 네네. 국제연합 말고 그 예. 유엔 전신. 예. 국제연맹을 창립할 때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당시는 국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인도가 식민지 하에 있어서 금메달도 따요. 올림픽에서. 인도라는 나라가. 그러면 나갈 때는 뭐로 나가지? 브리티시. 그러니까 인디아로 나가는 거죠. 인디아로. 예. 그러니까 마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가 독립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영연방에 속해 있잖아요. 예. 이런 형식 비슷하게 따서 그런 형식 비슷하게 갖춰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서 올림픽 나가게 하자 이 친구들. 그러면 이제 선수 하나 뭐 영국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혼자 나가거든요. 인디아라는 국가를 달고. 뭐 니들은 독립국 아니냐. 이 정도로 머리를 쓰죠. 그러니까 인도를 통치할 때 영국은 외형적으로는 독립국 비슷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 이익, 실리를 챙겨가는 것만 되면 형식은 뭐든가 한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의 국가나 외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실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러 번 강조하셨죠 보면. 이게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것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 인도 전통적인 세계관도 있지만.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사실 영국은 이제 머릿수가 많은 나라는 아니니까 철두철미하게 다 병력을 깔아가지고 막 통치는 못하니까 간접 통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를 이제 하면서 실리를 취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과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인디아 이즈 브로큰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중간에 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애매한 말.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 번역한 옛날 다른 책들을 보니까 토호국이라고 번역한 이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존재 토호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인데 분명히 왕인데 분명히 총독이 있는 어떤 영국을 통치하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토호국이 있고 이 토호국이 결국은 이제 이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이제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지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 금고를 박탈하는 거는 거의 뭐 한참 더 있다가 한참 60년대. 거의 한 60년대 70년대까지 아마 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보통 토호국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토호국이라는 존재는 인도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자, 인도는 무갈 제국이 1526년인가 정확하게 1526년일 겁니다. 아마 무갈 제국이 들어서고 난 후에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걸 제국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다. 왜냐하면 곳곳에 자기 국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한 아크바르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죽이고 이제 다시 이제 와서 무갈 관리를 파견을 해야 이거 영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징세권을 이게 전형적인 봉건제도니까
징세권을 그 사람한테 줘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태 비슷하게. 그냥 위에 황제 뭐 그냥 모셔줄게 뭐 이 정도 예,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이 명 혹은 청하고의 관계하고 비슷한 또 이런 말 이제 하면 또 이제 막 댓글로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할 때도 있고 조금 더 강할 때도 있는 그러나 여전히 무갈 제국은 존재하는 요 상태입니다.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하고는 정말 다른 달라요. 다른 전혀 경로로 가기 달라요. 때문에 우리가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1757년, 1772년에 총독을 두고 실질적으로 벵갈 지역은 동인도에서 통치를 하는데도 무갈은 계속 있어요. 무가는 계속 있고. 예. 1800년, 1810년, 30년, 40년, 58년까지 무갈은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걸 영국이 없애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 네네. 마치 저는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후삼국 시대 비슷한 그런 태봉 네. 뭐 이런 나라가 국호를 선포를 하죠. 뭐 그럼- 무슨 나라다. 예, 왕조를 예. 묘호를 선포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독립국으로 치는 거예요. 음. 그 하기 전 단계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도 중앙정부가 약하니까 간섭을 못 할 때 요 단계. 근데 이 나라들은 인도는 국호를 선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난 여기서 내가 통치자지. 네, 내가 그럼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도 내가 거두고 들은 거죠. 관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나는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중앙정부로부터. 임명장도 받고. 예. 그럼 나는 그러면 임명장을 받아서 내가 세금 통치하고 내가 관리를 하게 난 독립국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이게 프린슬리 스테이트거든요. 네네. 그 프린슬리 스테이트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요. 시킴, 네. 부탄 예. 이런 경우도 프린슬리 스테이트예요. 아 원래 토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이 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인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라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마라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나라니까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안 하지만 작은 나라 중에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고 결국에 조금씩 나중에 가서 다 이기지만 영국이 마지막 시크까지 하면서 이제 다 복속을 시키는데 얘들은 그냥 놔두자. 이걸 우리가 국권을 뺏어버리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통치를 반가워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친한 척을 자꾸 해요. 영국 사람들하고 친하고 우리는 근대화되어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은 굳이 그걸 이미 복속이 됐는데 뺏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좋은 하위 파트너로 삼으면 되지. 이게 프린슬리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47년 독립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시킴은 프린슬리 스테이트거든요. 가서 복속을 시켜서 그냥 놔둔 상태예요. 근데 부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이 나가고 네. 그때도 또 법을 만들어요. 인디아 인디펜던스 액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인도의 독립을 이제 뭐 해라. 근데 각각의 토호국은 알아서 가라. 예. 그러니까 시킴은 안 왔어요 인도에. 그렇죠. 뭐 안 온 나라들 몇 개 있었죠. 꽤 많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안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내부에 있는 그렇죠. 백항고원에 있는 나라가 안 와버리면 결국 탱크로 밀고 가서 그러면 이제 뭐 상징적으로 하여간 군대를 파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뺏어버리면 되는데 시킴은 우리는 원래 우리 독립국 아니냐.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꽤 오랫동안 내버려뒀었죠. 놔두죠. 75년도에 자진 반납을 국권을 자진 반납을 해서 하나의 주로 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 가장 가까운 게 일본이 만주에 설립했던 만주국입니다. 그러니까 괴뢰국이죠. 네네.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고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관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상책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토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야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왜 들어가냐. 내가 들어갈 이유 뭐 예를 들어 자이프로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냐. 요 땅은 내 땅인데 왜 내가 니들한테 줘서 니들 국가 땅으로 하냐. 그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땅이다. 그러면 땅 인정해 줄 테니까. 해줄 테니까 요 성 전체를 그냥 네가 가져가고 그냥 왕의 지위도
현실적으로 마하라자라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그렇죠. 해줄 인정은 다 해줄 테니까 테니까. 통치 행정 통치만 인도 연방으로 가자.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47년 이후에 네. 57년 67년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재산을 인정을 해 주는데 계속해서 그래 인도는 보면은 넓은 시간을 긴 시간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요. 뭐 보면 우리 같으면 야 저게 돼 싶은데 한 2, 30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 생각하던.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60년대 70년대 돼가지고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반납할게 인도 정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온 경우도 있고 안 온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간디 여사가 이제 뭐 헌법을 또 바꿔가지고 그렇죠. 예, 또 몰수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몰수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있죠. 어떻든간에 우리랑은 이 타임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예. 상당히 다르다라는 예, 예.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이거 참 여쭤보고 싶었는데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예. 이 토우국이나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간에 영국이라는 존재는 이제 근대화 예, 선진 문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한테 처절하게 다 뺏어간 게 또 영국 뭐 예. 동인도 회사든 영국 정부든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뭐 철도도 깔고 여러 가지 또 뭐 대학도 보내주고 뭐 근대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병원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영국이라는 이 제국 영국 제국이라는 여기는 수탈의 대상인지 아니면 이제 근대화를 시켜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학계에서 근대화론하고 수탈론하고 두 개가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네, 식민지 근대화론 뭐 네, 그다음 예. 수탈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주로 역사학자들은 수탈론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네네. 네, 그런데 경제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역사학 출신의 역사학자들은 수탈론에 가깝게 많이 보는 사람이 많고 경제사. 경제사를 하는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치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네. 근대화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제 이걸 이제 가깝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인도는 거의 몇 사람 그러니까 막시스트들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모든 교과서부터 해서 막시스트들이 쓴 교과서에도 네. 근대화에 대한 물론 철도를 왜 깔아줬겠어. 수탈해가려고 깔아줬겠지라는 것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상당한 법으로 의한 통치를 했고 자기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예, 그게 예. 법에 의한 통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한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 경제가 아주 나락에 떨어지는데 영국이 수탈을 뭐 몇 조, 몇백, 몇 경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계산은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현찰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도 가져가고 그걸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일부 이제 막시스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네. 한국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야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이 볼 때도 일방적으로 수탈만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그 큰 기근이 닥쳐 몇 번 있었죠 보면. 네, 예. 재난이 닥쳐가지고 죽은 것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다. 그러니까 1943년에 그 벵갈 대기근은 그건 영국 통치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1870년대 뭐 이랬던 뭐 저 남쪽에 이건 영국 책임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뜯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 자체가 인도가 영국이 없어도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영국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근대 사회에서 이제 카스트를 완화시켜 주고 네. 민족 정신 만들어 심지어는 당까지 네. 정당조차도 이제 만들어 사실 주고 그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수탈론자입니다. 저는 뜯어갔다. 네, 뜯어갔다. 그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전부 다 뺏어가려고 잘 뺏어가려고 네, 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냐.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초촉이
초기 동인도 회사 벵갈에서 네. 초기에 하는 이야기가 유사 이래로 우리 시스템보다 더 이펙티브한 루팅을 한 것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물을 스펀지로 짜가지고 테임스강에다 짠 정도로 우리는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분명한 수탈론인데 네.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렇게 않는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뭐 비슷한 경험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애매한 이것이 인도의 특징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강제로 물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게 강제냐 반강제냐 국가가 했냐 어떤 회사가 했냐라고 논란이 있지만 네. 그건 이제 군 동원령을 해서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인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자진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보면. 자진 참전을. 그래서 그 대가로 뭘 줄래 하고 뭘 줄래라고 하는 협상을 거죠.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참 보면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정식 명칭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포이 항쟁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정확한 이 명칭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최 박사님 한번 명칭을 한번 정해 보세요. 자, 정확한 팩트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델리 옆에 메라트라고 하는 델리가 가까운 그러니까 무갈 제국에 지금 아무리 영토를 많이 잃었다지만 무갈 제국의 한 그리고 가까운 하여간 세력권 안에 들어있는 데인데 여기에 캠프가 있어요. 밀리터리 캠프가. 그 밀리터리 캠프의 구성원은 전부 인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시크도 주로 이제 시크가 많고 네팔에서 나오는 고르카족도 많고 벵갈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그런 군인 인도 사람들이 재미나는 게 군대를 해산하면 우리 같이 가서 의병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군대를 해산하니까 해산된 군대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의 군인으로 취직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러니까 좀 이건 우리로서 생각이 잘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밀리터리 캠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모반입니다. 모반. 그러니까 반란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반란이 나가지고 그냥 터지는데 그 기폭제만 세포이들이 용병이 반란을 터뜨렸는데 그때 당시에 동인도 회사한테 불만이 많았던 봉건지주 땅 뺏긴 봉건지주. 네. 그다음에 그 봉건지주 밑에서 살던 수공업자 네. 그다음에 이제 농민.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서 어떻든 그래도 괜찮게 살다가 동인도 회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졌어요. 다 뺏겨버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북부인도에서 터진 거예요. 남부인도는 참석 안 합니다. 아, 남부는 참석 안 하고 도시에서는 한탄의 목소리만 들려요. 저 새끼들 저래가지고 아니 영국 쫓아내면 그럼 우리가 어쩌라고. 그래서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하고 세포이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미 이제 불만 딱 켜놓고 이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농민들 지주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나 어떤 헤드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곳곳에 물론 나중에 연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 가까이를 이제 싸운 이제 소위 봉기예요. 그럼 이것을 세포이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촉발된 것까지는 군대에서 모반은 되지만 뇌관은 맞는데 이제 그 뇌관은 되는데 그 이후에 1년 넘게 끌었던 그것은 세포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정식으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오바를 하기 좋아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자 나중에 지금 BJP의 그 이제 하부 조직인 이제 힌두 민족주의 극우 세력들의 이제 제일 선배격인 사와르카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제1차 독립전쟁. 1차 독립전쟁.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이라는 말을 누가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전쟁 선포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독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1차 독립전쟁이야. 목표가 없는데 우리 동학같이 어떤 물론 우리 동학에서도 패전계획 안이 과연 존재했느냐 나중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조차 논란 자체조차도 사회 개혁이라든가 무슨 이런 자체가 없어요. 방향성 자체가 없어요. 없이 그냥 봉기 그냥 동인도 회사가 싫다. 우리를 너무 확정을 하니 내 땅을 뺏어 가니까 다 죽이자. 그래서 쫓아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니까 학계에서는 1857 더 리볼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혹은 1857 더 리벨리언 그러니까 반란 봉기 정도로 봉기 예, 혹은 옛날 책을 보면 뮤티니 군대 반란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종식을 시키고 네. 주로 이제 네팔이나 시크나 이렇게 와서 용병으로 와서 이제 아프간에서도 오고 해서 이제 종식을 시키고 동인도에서 아웃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의미는 있는 확실한 어떤 큰 예. 사건이긴 했으나 세포의 예. 항쟁이라고 부르면 이게 뭔가 조직화된 어떤 딱 단일 지도부가 있고 막 뭔가 목표가 있었던 좀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고 이해를 봐야겠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이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 이렇게 쭉 그 읽다 보면 어느 날 정당도 만들어 가지고 뭐 인도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이제 뭐 받아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엘리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제 그 파티를 이제 만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사실 식민 통치라 그러면 그렇게 조직화된 세력들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위험스러운 행동인데. 자 보세요. 네. 그러면 최 박사님이 지금 영국의 정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상도 못했던 자기들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급과격하게 민족주의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피부 벗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특히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이제 일단 사태는 수습했어. 일단 수습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그냥 델리에 사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였다고 이제 할 정도로 깡그리 이제 죽여놓고. 네. 자 어떻게 할래? 그럼 동인도 회사 일단 먼저 아웃시킵시다. 얘는 이제 안 되겠어. 네, 아웃시킵시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민심 수습 아닙니까? 그렇죠. 민심 수습.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자 민심 수습이면 민심 수습이면 가장 그것을 만들어낼 사람이 누굴까? 그 동네에서 신망도 좀 있고. 신망이 있고 우리랑 말도 좀 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영국에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의 인도인 협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친목 단체를 자꾸 만들어내요. 자기들끼리 말 그대로 사적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짜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쓰죠. 이거 이제 안전밸브 그러니까 우리 가스 집에 있는 가스 안전밸브를 하나를 다 합시다. 이게 안전밸브가 없으니까 자꾸 폭발 사고 이게 이제 해가지고 폭발이 안 될 때는 되지만 폭발이 될 때 같으면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인도 회사가 화근이니까 없애고 안전밸브를 하나 달아서 여차하면 이렇게 꺾어서 가스가 안 올라오도록 하는 세이프티 밸브로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그 이제 휴미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 관리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미라고 한 사람이 가장 시급한 것은 영국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불만을 제시하고 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정당을 만들어 줍시다. 정당을 만들어 주자. 왜냐? 영국은 현대 정치의 근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있으면 절대로 소위 파토는 안 난다는 거예요. 영국 역사가 사실 그랬죠. 보면. 그러니까 영국은 국왕을 안 죽일 정도니까 서로 한 번씩 양보를 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주고 너도 한번 오고 주고받고 해서 적당하게 이걸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대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당이 없으면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럼 만들어 줍시다. 누구를 중심으로? 영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영국 근대화의 긍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심하게 요구하면 안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니들은 건의할 권리만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은 지우지만 권한은 안 줬으니까 그 유사하게 가면 될 거 아니야 해서 1885년에 그걸 만드는데 한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계속 건의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류 예. 그다음에 낭독 자보 같은 거 붙여서. 벽보 하고 해가지고 회의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데 20년 넘게 아무런 진전을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급진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에 영국이 일부 좀 들어줬었으면 예.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네요. 영국 입장을 한번 가보세요. 영국 입장으로 들어줄 거 다 들어줬다. 이미 다 들어줬다. 네, 들어줄 거 더 이상 어떻게 들어달라고 하냐. 역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정당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도 뭐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뭐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요. 대의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분파들이 또 항상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부는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여러 파벌로 이렇게 막 존재를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뭐 다 힌두 국가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의외로 힌두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게 어떤 구심점으로 등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영국이 만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정당이라는 이 체제 하에서부터 이렇게 좀 싹이 틔워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렇게 봐도 되나요? 보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걸 좀 알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건의를 하고 무슨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지 마라. 뭐 농업 연구소도 좀 만들어주라. 징병을 너무 많이 해가지 마라. 뭐 이런 종류의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입법 참사 회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법의 통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우리도 대표 한 사람만 넣어주라. 식민 통치하지 말고 나가라라고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이들이 하는데 우리도 한 사람만이라도 좀 넣어주라. 입법 참사회의를 확대시켜주라. 인도 사람에게도. 심지어는요. 영국이 이제 공무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인도 통치를 하는 공무원. 인디안 시빌 서비스. 그렇죠. 인도 문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인도 문관이. 그 문관이면 그 무관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 공무원이죠. 공무원. 행정고시 공무원이에요. 옥스퍼드 그 당시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 이제 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도 볼 수 있거든요. 인도 쿼터도 달라. 우리도 볼 수 있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연령을 18세에서 16세인가로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소위 콩그레스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가 역할을 하죠. 낮추지 마라. 낮추면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걔들은 영어 잘하는데 16세, 얘를 16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돼도 공부할 거 다 하니까 그거 우리가 이겨내겠냐니까 낮추지 마라. 주로 이제 이런 정도를 하는데 안 들어줘요. 영국이 안 들어줘요. 그건 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해서 안 들어주니까 이제 한 20년 지난 1885년에서 20년이고 1905년이잖아요. 이제 열이 받죠. 열이 받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소위 이제 그 통일 조국 가브리엘리 이탈리아 통일 조국 운동이 많이 이제 인도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영향을 또 미치는군요. 예,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소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런데 민족이라고 하는 게 시민 의식 같은 시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같은 정치적 영역을 정치적 목표를 같이 하는 것이 민족이거든요. 아주 근원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그런 개념의 민족이 아니고 그렇게 본 사람도 있지만 서구에서 나온 정치적인 목표를 같이 두는 언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역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같이 하는 바운더리. 옛날에 중세 때는 뭐 합스부르크가 뭐 여기도 동치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건 유럽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만들자. 그런데 정치적인 것을 같이 공유한 사람은 일부 배운 사람들밖에 없고 대부분은 없어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러면 우리가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래? 하긴 뭐 역사적 경험도 달라요. 다 다르죠. 경제적 상황도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우리가 힌두 아이가 힌두. 예, 힌두다. 그렇죠. 영국 애들은 힌두는 아니니까 확실하게 네. 차별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힌두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 민족주의 비슷하게 가죠. 자꾸 집회를 하는데 자기 여신이 등장하고.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이게 왜 그러면 우리는 뭐야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아주 어스름한 어렴풋한 민족 개념이지만 같이 갔는데 이제는 힌두의 개념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힌두가 아닌 무슬림은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힌두 그러면서 그쪽에서 아까 말한 제가 사와르카르라는 사람은 이제 오바를 아주 극하게 오바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저 인도인이 아니다. 인도인이 아니다. 인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 인도 민족이 아니다. 이제 이런 발언까지 그 뒤로 계속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럼 우리는 뭐 아니네. 예? 우리는 아니네 해가지고 이제 빠져 나오자. 그래서 무슬림 파티가 또 이제 그게 이제 1905년도에 벵갈에서 소위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면서 힌두 민족주의 색채가 점점 강해지면서 네. 1906년에 바로 1년 지난 그게 이제 벵갈에서 일어나는 수아데시 그러니까 애국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국산품 애용 비슷한 민족주의 운동인데 네네. 이게 강해지니까 딱 1년 뒤에 1906년도에 무슬림 리그라는 게 만들어지죠. 무슬림 연맹, 뭐 이슬람 연맹 이렇게. 무슬림 네.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타자성을 강화를 시켰군요. 예. 그러니까 힌두를 앞세우니까 일부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이 훨씬 강해지고 전선이 분명해져 버리니까. 예, 훨씬 강해지고 민족주의가 불타오르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진짜 얘들을 죽여라라고 해서 진짜 힌두에만 꽂힌 사람들이 또 등장을 등장한 게 1915년 힌두 마하사바 이름부터가 힌두 대회의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힌두 마하사바에서 이제 간디를 이제 암살하는 그 세력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게 1915년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세지면서 인도의 어떤 민족운동이 이제 그 기운을 받고 힘을 얻는데 동시에 인도는 이제 찢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라는 건 항상 이제 누군가를 우리 아니야라고 이제 배척을 해야만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이제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참 보면 우리는 민족주의 그러면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 종교라는 게 결합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이어지고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힌두 민족주의라는 것은 한 1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길게 잡으면 1915년이니까요. 15년부터니까 이제 100년 이제 100년 정도 된. 예. 되게 짧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건 인도 사람들은 문서를 참 좋아합니다. 항상 파일링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법에 의한 통치 룰바이 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식민지 뭐 식민 통치 이러면은 통치자가 멋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영국 사람들이 신기한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건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의한 통치는 순전한 영국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국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다 그냥. 영국의 산물인데 인도 고유한 문화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맞지 없고, 않고 영국은 처음부터 인도를 통치할 때 한 개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통치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영국은 의회가 막 만들어져서 상당한 시간이 한 100년 넘게 시간이 지났던 모든 것은 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게 첫 번째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통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있으면 그냥 왕이 마음대로 그냥 통치해 그러면 되는데. 근데 왕은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하냐. 그 법이 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영국 의회가. 영국의 파르리아먼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르리아먼트는 법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하면 항상 서류로만 해요. 서류로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 귀국을 해가지고도 불과 몇 년 살았다고 인도 살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 전화로 하는 거. 말로 그냥 뭐 예, 이렇게 예, 넘어가는. 어이 김 과장 야 그거 좀 해라. 안 돼요 인도는 전부 카본 100%. 카피 해가지고 예. 예? 저 관계자들한테 보내고 타이프 쳐가지고 해서 사인해가지고 보내는 이게 전부 영국이 법에 의한 액트에 의한 통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다 이렇게 배운 거군요 보면. 이제 그걸 영국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증거를 정치적으로 증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디가 이거 좀 이따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자. 네네. 참전을 하자.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막 억지로 해서 이제 참전을 하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참전하는 건 사인을 하는데 그 뒤로 뭐 줄래는 사인을 그게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간디는 사람을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저 사람은 모든 게 서류 파일로 해결을 하는 사람인데 간디는 그래도 인간인데 사람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결국 뒤통수 맞은. 네,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그런 그것을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도미니언 정도 해줘야 되겠다고. 예? 뭐 구체적인 제가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죠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다. 근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당하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희화화를 한다면 그런 게 이제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서류로 만들어서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보관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요. 인도같이 큰 나라가 지금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뭐 서류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제국의 어떤 유산인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를 떠받치고 있는 한 또 룰이 돼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궁금해 하시는 게 1차 세계 대전 때 사실 인도가 이제 참전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약속을 뭐 받은 거 없이 그냥 우리 참전할게 그래 가지고 이제 간디가 이제 인도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럽의 전쟁터로 이렇게 보낸 이 컨셉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그 양쪽 진영에서 네. 이제 영국이 인도한테 이제 인도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그때 마하트마 간디는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의 의장은 아니었어요. 의장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갓 돌아온 2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인도의 최고 지도자 전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인도 역사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도 아래로부터의 모든 국민들 민족이라고 하든 국민이라고 하든 백성이라고 하든 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가 1905년도에 벵갈에서 스와데시 운동을 할 때도 거의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일 뿐이지 지식인 그냥 모임이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시가 랠리가 이제 나타나고 이제 들고 이제 이렇게 요새 말로 이제 촛불 집회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은 가상하나 그게 전체 인도 사람들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걸 움직인 사람이 간디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리더십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간디하고 히틀러를 두 개의 리더십을 비교한 책도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거대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한 책이 있어서 이제 보다가 뭐 말았는데 그래서 간디가 엄청난 이제 그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언권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참전을 좀 해주라. 근데 간디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은요.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뭐 식민 지배자하고 어떻게 손을 합치냐 그건 아니고 내가 비폭력주의자인데 폭력의 전쟁 전쟁터에 어떻게 내가 이걸 예스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영국 측에서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간디가 가장 좋아하는 힌두 대서사시의 그 마하바라타라고 하는데 일부가 있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 참 그 좋아하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시로 된 책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데서 간디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이블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다음에 바가바드 기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가바드 기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꼭 전쟁을 사촌간인데 아버지가 형제간인데 네. 꼭 형제간끼리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해야지.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해야지.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이 필요할 수 해야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비폭력에 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친구는 신의로 돼야 되는데 저렇게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그게 또 참 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1917년까지만 해도 간디는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영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친구. 친구가 그러니까 어려울 땐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 힌두교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참전을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이제 일어나죠. 그 당시에 이제 민족 운동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뭐 아시다시피 오스만 투르크가 지잖아요. 네네. 오스만 투르크를 해체를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오스만 투르크 영토를 해체하는 거니까. 결론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세계사로 큰 산재사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소위 뭐 이스라엘 건국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이제 팔레스타인 중동이 저렇게 된 게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917년이니까 아까 힌두 마하사바가 나온 게 1915년이에요.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힌두하고 무슬림하고의 적대감이 그냥 확 퍼져버리거든요. 불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하여간 간디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간디가 뭐라고 하면 많이 힌두의 개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룻달 그래가지고 무슨 뭐 모든 것으로부터 중지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파업이죠. 파업.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공장에서 말하는 파업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숨만 쉬고 물만 마시지 나머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퀴트 인디아 뭐 이런 이제. 이제 그건 이제 한참 뒤에고요. 그러니까 힌두의 개념을 빌어서 모든 행위를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떠난다. 하루든 뭐 며칠이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한 파업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텔레비도 안 보고 요새 말로 치면 컴퓨터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만 마신다.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 안에가 들어가 있고 해서 그 소위 하룻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데 전국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슬림하고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친구 또 다른 우리 친구 무슬림이 저렇게 칼리프가 해체되고 칼리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렇게 가슴 아파하니 우리가 저 무슬림 친구들을 함께 해서 칼리프 복원 운동을 하자. 종교를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힌두와 무슬림을 인정을 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모순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소위 킬라파트 운동이라고 하는 칼리프 복원 운동을 영국에게 이제 저항하면서 하지 마라. 오스만 투르크 칼리프를 그냥 놔둬라. 네? 칼리프를 왜 정신적인 지주인데 우리 친구들의 정신적인 지주인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영국한테 이제 저항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영국 물러나라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영국이 덜컥 이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겁이 나죠. 예. 그래서 1919년에 딱 우리 한일운동 일어날 때 똑같습니다. 1919년도에 지금의 번잡에 있는 아므리트사르라고 하는 번잡의 주도죠. 지금 주도. 거기에 있는 소위 시크들이 있는 골든 템플이 있는 황금사원. 시크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잘리안왈라 바그라고 하는 한 공원에서 그러니까 사방이
건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공원에서 비폭력 운동을 하죠. 칼리포를 복원하라. 칼리포를 복원하라. 이제 시크들, 힌두, 무슬림 다 그걸 하는데 골목 하나만 이제 트여 있어요. 거기로 장갑차를 몰고 들어가서 다 쏴 죽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300 몇 명, 370 몇 명인가가 이제 죽고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 그러니까 우물로 이제 다 이제 도망 이제 피신 아주 개활지인데 다 건물로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로 빠지는데 우물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이어라고 하는 이제 별 하나짜리가 이제 이 일을 저지르는데 왜 순장은 왜 마음대로 했냐. 그러니까 더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은혜를 야만적인 저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간디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고작 그거 하려고 100만 명이 가서 참전을 해서 영국을 도와줬는데 고작 얻은 게 이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간디가 이제 심각한 이제 타격을 받는 위기 거죠. 상황에 봉착을 하게. 예. 그러면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고 뭐 어떻든 인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영국 눈에 봤을 때 보면은 그 전과는 다른 인도의 모습이 이제 보였을 거고 예. 특히나 이제 그 이슬람 예. 그다음에 힌두 이 두 세력이 이제 보이는 상태에서 영국은 주로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손이 많이 갔다라고 봐야 되나요, 보면? 무슬림들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영국하고는. 그러니까 오스만 예. 투르크 말고라도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더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부터 네네 기독교 세력하고는 이제 예.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가 이슬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튀니지, 알제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예.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은 뭐 완전히 뭐 이슬람 그렇죠. 판이잖아요. 네네. 그 어마어마한 무어인들, 정신 예. 문명,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뭐 과학기술, 예. 뭐 천문학 뭐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걸 잘 같이 살아요. 뭐 크게 그게 그렇죠. 뭘 별로 예.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훨씬 더 포용성이 강하고 기독교는 중세 시대의 교황과 황제라고 하는 큰 싸움이 있어서 그걸 종교적으로 이용을 해먹죠. 그래서 괜히 있는 이슬람 세력을 그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원래는 다 외부인, 다 언제는 외부인. 뭐 그러면 뭐 고딕 쪽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훈족 뭐 다 고트 쪽 뭐 다 이제 다 그 외부인들인데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게 다 종교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이슬람 악마화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악마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이제 서아시아를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뭐 하여간 십자군을 행해서 막 깡그리 다 죽이고 하면서 희한하게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돼 버리고 무역 교역이 생기고 그게 연장선에서 동방하고 무역을 하는데 뭐 오스만 투르크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인도로 바로 가자 해가지고 가다는 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예. 이제 가는 그게 이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이게 유럽의 복이 돼버리는 그렇죠. 사회 대변혁이 일어나는 예. 그 중세가 해체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더군다나 무갈 제국을 해체시킨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슬람의 이슬람 신학을 믿는 소위 이슬람 스승들은 자꾸 이제 옛날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꾸란을 뭐 해야 된다. 이런 근본주의가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면 항상 근본주의가 등장을 하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세기, 15세기 뭐 이제 해서 이제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도 안 배워요. 영어도 안 배웠단 말이에요. 저 동인도 회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저 새끼들하고는 철천지 원수다. 그러면 이제 하층으로 전락하기 딱 좋은 상황. 그렇죠. 그래서 힌두들은 원래 이리 가도 그만 저리 가도 그만 뭐 가깝게 지면 친하게 지내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도에 반합니다.
엄청나게 인도에 반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인도에서 초기 사람들은 낭만주의자들이어가지고 인도가 진짜로 자기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줄 알았어요. 브라만들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힌두 신화, 힌두 경전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완전히 인도에 매료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뭐 평화롭고 바이올런트 뭐 하여간 폭력 같은 걸 싫어하고 이제 일부 브라만이겠죠. 일부 브라만들. 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힌두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오면서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 문화를 야만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가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것으로 이제 하니까 뭐 좋죠. 좋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자체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 훌륭한 사람들이네 해서 근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이제 취직하고 동인도에서 군대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공무원도 되고. 근데 이슬람은 철저하게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안 해. 그리고 계속 이제 마드라스 가서 이제 이제 바이블 이제 꾸란이나 읽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격차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위 종교 민족주의가 점점 만들어지잖아요. 영국은 오케이 여기다 저것들 찢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힌두를 자꾸 막 중용을 하고 하니까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왜 우리 그냥 니들은 영어도 못하고 아무 뭐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니들을 쓰라는 말이냐. 흔히 말하는 이제 영국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디바이드 앤 룰이죠.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군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슬림 중에서도 근대화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슬람 근대화 이야기는 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19세기, 20세기 되게 많았었죠. 보면. 많았어요. 여기도 사이드 아마드 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대학도 설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퍼지질 못하고 이제 영국이 그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힌두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지는 않는데 어떻든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본다거나 무슨 뭘 하면 힌두들은 다 영어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자부심 갖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옷도 영국 사람들 입는 옷 그렇죠. 입고 또 예를 들어서 사진관 가가지고 다 영국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는 이제 꼴까타 같은 데서 우리는 이제 시빌라이즈 된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무슬림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그 파키스탄 분할 뭐 그럼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19년도에 통합을 해서 같이 가자라고 간디가 노력을 했지만 20년대 이후로 별로 그렇게 되지를 않을 때 1919년 액트를 또 만들어요. 영국이.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배째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고려를 하마 해서 입법 참사회 인원수를 조금 늘린다라는 거. 그때 몇 명이더라? 좀 늘렸죠 보면은. 조금. 그래서 3명인가 뭐 인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늘린다라든가. 그다음에 하위 관리는 뭐 인도 사람에게 뭐 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목이 누물 만큼 그 자치를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랑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어렵다. 더 많이 주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포인트가 더 주라. 더 못 준다. 더 주라. 못 준다. 이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그거냐. 영국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신라를 비난하고 너 나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좀 더 주라. 그렇게 많이 줬잖아. 좀 더 주라. 많이 줬잖아.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좀 더 줄게 기다려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35년 가장 중요한 액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선거를 해서 지방 정부를 연방 정부는 영국이 갖고 영국이 갖고 지방 정부의 일부 정확한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는데 지방 정부를 거의 절반 정도는 하여간 구성할 수 있는 선거를 실시를 하도록 하마. 선거해서 자관 거기서 된 사람들이 이제 지방 정부 구성을 한다. 물론 영국이 뭐 얼른 느낌에 50% 이상은 다 줄 수는 없고
그런데 니들 나름대로 대표를 뽑아라. 자치정부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선거를 해서 해라. 1935년이면은 상당히 빠르죠. 상당히 빠르죠. 미국은 뭐 50년대까지 뭐 흑인 뭐 주내 만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35년도에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선거에 돌입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은 이겨야죠. 이제 투표에서 네, 이겨야 네.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의 기준이 뭐예요? 내 편.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계급 선거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녀 젠더 선거도 아닐 거 아니고 아니에요. 결국은 종교밖에 종교밖에 없어요. 음, 선거를 해서 까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종교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힌두, 무슬림이 많은 곳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방글라데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이스트 벵갈. 네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선거 결과가 이제 그걸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즈음에 어떤 시인이 번잡, 네. 아프가니스탄, 네. 카슈미르, 신드, 그다음에 이제 스탄 이렇게 해가지고 파키스탄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냥 꿈속에서 이런 그 빠끼라고 하는 게 힌디, 우르두, 힌두스탄이 언어로 의하면 깨끗한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개념에도 벵갈은 없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벵갈이 없잖아요. 네네. 그때부터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말 되네. 그래서 민족주의가 한쪽에서는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영국 나가라라는 말이 이제 나올 즈음에 네. 투표 행위가 돌입이 되면서 그게 또 예, 증폭이 되는군요. 증폭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불가촉 촌민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기득권처럼 돼버리고. 카스트가 모빌리티가 카스트 이동성이 없어져 버렸다. 예. 그 보상받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죠. 태어나는 거 이외에는 카스트를 바꿀 수 없음. 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상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촉 전민하고 이제 다른 쪽하고 뭐 브라만 뭐 슈드라 싸움이 더 커지고 더 이제 커지죠. 이런 처음에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 훨씬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인의 꿈이 이제 정치의 행위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은 순수한 이슬람의 이제 우리 나라를 한번 만들자.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럼 사람이 없지 않냐? 우리가 투표를 해서는 못 이기는데 그러면 힌두들 내려보내고 힌두끼리 무슬림들 올라가서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말이냐 이 사람아? 왜 말이 안 돼?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심할 때 전라도는 때렸다. 지역 감정 심하던 시절에.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꿈과 같은 것이 차츰 현실화돼 가는 한쪽에서는 민족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이제 소위 이제 파티션을 향해서 네. 분단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과 함께 그러다 결국 이제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이제 독립이라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그게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러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사태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간디라는 존재가 이거를 처음에 제대로 된 어떤 비전 제시를 하고 통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힌두의 논리를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더 쟤네는 우리랑 달라라는 거를 촉발시킨 원인이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도 좀 분명한 그런 저는 일단의 책임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간디의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 책임인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수바시 찬드라 보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줘가지고 저 사람이 감동을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을 하냐? 저 상대를 좀 제대로 봐라. 오로지 전쟁밖에 없다. 힘 대 힘으로 밀어붙여야 이제. 그래서 나는 군대를 난 조직할란다. 그 군대를 조직을 하는데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 상대방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받아 빌리자. 그게 무솔리니면 어떻고 그게 히틀러면 어떻고 일본의 천황 도저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힘을 키우려면 힘을 키우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옳았냐? 또 그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네. 영국하고 싸움이 붙어서
지금 1757년 플라시 전투 할 때도 아니고 예? 지금 이미 영국은 산업혁명 지내고 난 뒤에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이제 이미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치르기 직전에 있는 상태 세계 최강국인데 그 영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간디의 전술이 난 더 맞았다고 본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많죠. 더군다나 인도가 당신들의 전제 조건이 그러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걸 따라가겠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요. 만주 연해주 뭐 해가지고 그쪽에 연변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통합은 안 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 광복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근데 인도는 그런 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분상으로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눈에 그다음에 이제 간디하고 대척점에 서는 그런 것을 우리 쪽 벵갈 사람 해가지고 벵갈 지역에서만 냈다지라고 장군님이라고 해서 지켜 올려주는 것이지. 찬드라보스를 이렇게 올려주는.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진짜로 1대1로 한번 맞짱을 한번 뜨자라고 할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냐? 그러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그러면 백가정명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디가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를 하고자 했던 게 인도 고유의 전통과 맞지도 않고 인도는 이상주의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현실주의적으로 실리주의로 항상 그러니까 인도의 원래 고유한 인도의 두 개의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거든요. 하나는 이슬람.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영국 혹은 서구 혹은 기독교 뭐냐 이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온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와도 별로 말썽 없이 다 통합이 돼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이 왕인데 그 백성들은 전부 힌두가 마이소 하이드라바드거든요. 하이드라바드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시미르는 힌두가 왕인데 다 무슬림들 다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지는 게 이제 둘이 적대 감정이 되는데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힌두 해가지고 근데 간디가 뭐 서로 포용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뭐 비폭력하고 무슨 뭐 저 채식하고 무슨 뭐 불살생하고 이런 게 이제 이슬람하고는 안 맞으니까 자꾸 하루딸하고 하니까 그리고 툭 하면 이슬람은 사우자주의거든요. 툭 하면 뭐 조금 폭력 좀 썼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보면 비폭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농민들이 간디 말을 무조건 듣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열받치면은 뭐 곡괭이 휘두를 수도 있는 거고. 휘두를 수도 있고 경찰서 파출소 불 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나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무슬림은 막 올라갈 때 요거 업어타서 영국하고 크게 하면 싸우자 이런 쪽인데 니들 폭력 썼어? 나 그러면 나 단식해. 나 죽을 때까지 단식. 그래가지고 단식해서 폭력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나 단식 안 풀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힌두들은 아유 저 어르신 그리고 우리가 폭력 쓰지 말자. 폭력 나쁜 거라오잖아. 그러니까 폭력 쓰지 말자. 이렇게 돼서 되는데 무슬림은 왜 저래? 정말 너무하시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일어나는 거죠. 점점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디의 상당한 그 간디가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비현실적인 외교 관계를. 그 대표적인 게 원래 같으면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비동맹을 할 때도 저 양다리를 걸치면서 했는데 잘 했어요. 뭐 좀 허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중국하고 관계에서 네루가 그 힌두에서 나오는 그 판치실라라고 5가지 원칙 뭐 상호 존중 뭐 호혜 무슨 뭐 요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찰떡같이 그걸 이제 믿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뒤통수 맞았죠 결국. 뒤통수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간디의 유산이 상당히 이제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간디라는 사람은 되게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고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의 뭐 저발전, 저개발, 낙후 이런 거를 또 끌고 온 원동력이다라는 이야기도 그럼요.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돼요. 산업화를 반대했다. 이거 왜 산업화를 반대하냐? 산업화를 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네. 부자들이 권력을 하면 빈자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소외될 없고 수밖에 없고 국가의 힘이 커지고 계급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개인은 소외되고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산업화가 많이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음, 우리가 보지 않았냐? 영국이 산업화를 하니까 그 전에 직기로도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 고유한 소위 수공업자들 세계 최고의 우리가 구매력을 가진 인도 상품이라면 세계 최고인데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지 않냐? 저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공장에서 산업이 일어나고 공장에서 찍어버리니까 우리가 다 일자리 잃고 결국에 이게 이제 대기근으로 이어지면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길로 가야 된다. 원래 길로 가서 산업화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잃은 일자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 뭐 물레라도 돌려서 어릴 가자. 때는 참 감명 깊게 사실 그걸 봤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후에 보면 그게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야지.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했으면 그렇게 괜찮았죠. 예. 그런데 이제 막 반론을 하잖아요.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겠지. 그럼 그건 산업화인데요. 글쎄 뭐 그러니까 이제 얼버무리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반론이 들으면서 산업화는 서구화고 서구화는 개인주의고 인간 소외고 네. 공동체 파괴고 그러면 이제 카스트가 있어야 되겠니 없어야 되겠니? 당연히 있어야 되지. 옛날에 우리가 카스트를 했듯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보호해주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카스트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아이디얼한 그래서 그런 사회를 라마가 지배를 하는 것이 라자라고 하는 그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 하니까 매니팩처링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디 그러면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는 되게 이제 많았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상당 부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인도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영국 영인도라고 하는 이제 그 땅덩어리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분단이 이제 되는 이제 그 상황이 간디의 죽음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인도 아대륙이라는 표현을 옛날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갈라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갈라졌다라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그 지역 하나의 거대한 이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행한 어떤 행위 중에 가장 큰 이주민을 강제로 발생시킨 사건이 인도 사람들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 더 파티션이라고 하거든요. 파티션. 근데 그것을 이제 마땅한 말이 원래대로 하려면 파티션은 분할이 제일 맞는데. 분할 그러면 되게 평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눠 가졌을 것 같은데. 그냥 파티션 치고 사무실 이거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디비전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은 안 써요. 분단은 또 아니고. 디비전의 말은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디비전은 분단이라기보다도 분리죠. 분리니까 그런 말은 쓰기는 쉽고 파티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저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독립. 그러니까 이제 파티션이라는 의미 안에가 독립도 있으니까 분리 독립 혹은 분립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때에 따라서는 분리 독립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단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분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나눌 수 없는 것을 국민들이 원해서 나누자고 하면 그러면 리더는 따라가야 합니까? 안 된다고 막아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정말 나눌 수 없는 나눠서는 거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나눴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예. 결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위성에 뭐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쭉 그어버리면이나 모를까. 그렇게 안 되고 맨날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살던 동네를 그렇게 사는 동네에다가 네. 무슬림이지만은 사실은 힌두 카스트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시크지만 무슬림적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있고. 힌두지만 소수여가지고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는 무슬림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은 어제 뭐냐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힌두 사원이 있는데 그 선 이렇게 그으면 또 요 안에가 또 무슬림 사원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국민들이 원해요. 나누자. 철천지 원수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공동체적 폭력이 그러니까 힌두 공동체와 무슬림 공동체 폭력이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은 계속 그걸 이제 파이프를 돌리고 이제 그걸 이제 풀무질을 하는 거죠. 풀무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꼴까따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있는 그쪽하고 이쪽에 있는 이제 라호르 이제 파키스탄 쪽하고와 양쪽 세력이 팽팽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거기도 만만치가 그렇죠. 않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살육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제일 저도 읽다 보면 이게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예, 정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가능한가? 듭니다. 보면. 예, 예. 그 이제 그 후유증이 모디가 BJP가 무슨 몇천 명을 죽이고 뭘 해도 그것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델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크다는 말이죠. 이게 후대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80년 뭐 벌써 얘기 다 돼가지만 뭐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제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영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와 더불어서 한 2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또 종교라는 걸 통해서 또 갈라지고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금 이제 모디 뭐 지금 또 선거를 또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아마 결과가 이제 다 나왔을 이제 그 시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이제 정말 국민 국가 라는 형태 여러 복잡 다단한 것들을 다 이제 해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민 국가 형태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인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인도는 연방제잖아요. 네. 연방제에 가까운 얘가 이제 유고 연방도 있고 유고 연방도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도 있고 네. 그런 나라는 결국에 구심점이 이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연방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깨져버리니까 결국 뭐 따지고 보면 종교가 저기 이념을 깬 거지 않습니까? 종교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종교가 하나의 이제 표상이 되긴 되지만 소위 말해서 종족 혹은 다른 의미로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종족 말살, 인종 청소 뭐 네.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인도가 만약에 험악하게 돼가지고 연방이 깨질 수 있느냐? 네. 많이 험악하게 된다면 지금 뭐 국민국가는 이미 국민국가 이제 성립은 성공을 이제 했죠. 성공을 했고 국민국가 인도가 연방제 가장 중요한 게 연방제, 의원 내각제,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비동맹.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사회주의적 이제 국가 주도형 국가 자본주의 사회주의적 사회 이렇게 큰 축을 가지고 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디라간디까지 가면서 이제 인도라는 하나의 국민 국가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무슨 난리가 나가지고 찢어질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종족성이 없어요. 인도를 어떻게 나누더라도 가장 크게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살고 못 살고 한 남부와 북부 혹은 동부와 서부 이렇게 나눌 뿐이지 그것도 남부에는 안드라프라데시 같은 나라는 그런 곳은 아주 못 살아요. 그렇죠. 아주 못 살고
북부도 델리 주변에 뭐 이쪽 하리아나 이쪽은 잘 번잡하게 살죠. 잘 살고 하니까 잘 살고 못 살고도 아니고 남부와 북부로 가장 많이 나누는데 둘 다 똑같이 힌두예요. 둘 다 똑같이 카스트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다만 언어가 다르기 말이 때문에 다르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심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정치로 보면 모디도 지지를 안 하지만 콘그레스도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BJP도 그렇죠. 그래서 지지 안 지역 하고. 정당들이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지역 정당이 또 득세를 소위 하고. 남부하고 동부 이제 벵갈, 오디샤 뭐 그럼 남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이 아주 쫙 쪼갤 수 있을 만큼 분단선이 두렵지 않아요. 분단선이 이렇게 강하지를 않다. 단 국가성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의 국가, 음. 우리가 하나의 국민, 우리 둘이 하나의 국민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위 이제 그 종교 커뮤널 그러니까 종교가 서로 달라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수시로 다른 쪽을 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나 갈등이 서로 많이 있지만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지만 모디가 힌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교에서 반 이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인도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힌두 자체를 이제 막 띄우는 쪽으로 국가주의로 그러니까 반 이슬람의 종교주의가 아니고 똑같은 힌두주의인데 힌두또아라고 하는 힌두주의인데 예. 반 이슬람의 폭력의 어떤 종교성이 강한 게 아니고 그건 슬그머니 내려놓고 이제는 국가 네. 우리 강한 국가 우리 인디아 이런 강한 국가를 하니까 국가주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죠. 대부분이 힌두고 이슬람은 뭐 적지만 옛날에 콩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도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많이 받았죠. 국가주의를 안 해, 힌두주의를 안 했으니까 그 모디가 국가주의로 자꾸 가고 힌두를 희석을 시키면 결국은 될 것이다. 이슬람의 지지도 꽤 받을 수도 있다. 너무나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쉽지 않아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슬람 정당이 지지를 많이 받는 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디가 경제에 성공하고 외교에 성공을 하고 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서서히 힌두의 종교성을 탈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로 이제 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200년 넘는 뭐 한 3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쫙 정리를 해봤는데 느낌이 그래요. 과거로부터 별개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어떻든 첩첩이 쌓인 그 위에서 살아오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게 또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떻든 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를 끌어안고 사는 이제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존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또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너무 좀 무책임하지만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의 당부 우리 시청자들한테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린다. 인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게 많이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너무나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자세. 첫째,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자들이라고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더 세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돈 밝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다. 뭐 그건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벗어던지면 특수성이 있지만 보편성이 쉽게 와 닿을 것이다. 보편성에 눈을 좀 돌려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인도는 쉽게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맨들이 특히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가장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질이 급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take your time. 아람세.
예, 예. 인도 말로 천천히 해. 아람세 그러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 터지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듯이 숨 쉬는 것도 늦어. 막 이제. 숨 쉬는 것도 늦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모르겠으면 보편성에 대해 기대고 하는 게 좀 더 그렇다고 백과사전 찾아볼 수도 없고 제 유튜브 들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도에 뭔가를 하러 가신 분들 계시면 이 텍스 타임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요 두 가지만 당부 말씀. 제일 한국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총정리 같은 인도 1년 넘게 해봤던 이야기, 총정리 같은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어떻든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도 많고 새로운 사항도 많았겠지만 저는 이 한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대부분은 다 녹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도 맞겠죠? 거의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혹시 또 이 교수님께서 새로운 책도 지금 뭐 다 쓰셨고 저도 이제 인도와 관련 책 하나 번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으면 모셔서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 때때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1년 넘게 또 항상 먼 걸음 해주시면서 성실하게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도와 관련된 시리즈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앞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긴 시리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충분한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감사합니다.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